자, 야구는 풀스윙. 드디어 네. 야구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정말 작년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야구 시작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고 했었던 게 참 먼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금방이에요. 근데 금방인데 늘 야구 개막할 때는 네. 똑같아요. 설레요. 네. 제가 그 월요일 날 시범 경기를 보러 잠실구장에 갔다 왔습니다. 잠실구장에 갔는데 경기 개시음이 있죠. LG 트윈스 거. 네. 차차차차차차. 갑자기 그 어렸을 때 느꼈었던 그 감정이 또 나오네. 이게 매번 이 개막이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봤던 똑같은 공놀이인데 이런 흥분과 설렘을 줄 수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한 야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이제 뭐 우리 LG 트윈스가 시범 경기는 마지막 경기가 강설 취소가 되면서 강설 취소는 또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한 경기를 뭐 못하고 9경기를 하고 끝났는데 LG 트윈스는 이제 4승 5패로 마감했죠? 네. 4승 그러면서 5할이 되진 않았죠. 네. 근데 제가 작년 기아가 4승 6패인가? 그러니까 사실 시범 경기는 그렇죠. 딱히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뭐 일단 경기를 치르는 모습만 봐도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기들이 거의 없잖아요. 보면은 뭐 일단 지금 팀에 있는 투수를 다 쓰는 방향으로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주전 야수들도 뭐 5회 6회 정도 되면 다 교체가 되고. 심지어 김현수 한 타석 썼고 뺐어요. 그냥 문성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그야말로 테스트. 그야말로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범 경기였는데 일단 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시범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어가지고 왜 갑자기 뭔데? 나중에 좀 정황을 좀 봤더니 이게 이제 벤클이 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의 원인은 피치 클락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포인트가 되겠죠. 피치 클락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이 되면서 이 피치 클락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그 벤치 클리어링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피치 클락을 이제 적용받는 투수와 타자의 입장 차이가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죠. 사실은 캠프 기간에 심판진들이 각 구단의 캠프 훈련 장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Q&A도 받았어요. 사실 아마 보통은 거기서 정립이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오키나와에서도 LG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한 첫날에 심판진이 방문을 해서 이 피치 클락 규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상세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LG 트윈스 각 파트 코치들도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썰전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 썰전이 오간 포인트가 이 뭐 주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 보면은 20초, 25초. 그렇죠. 네, 주자가 있으면 25초고 없으면 20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도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주자 없을 때 20초. 그러면은 투수가 딱 섰어. 초가 20초 들어가. 그러면 20초 딱 됐을 때 던져도 되냐? 그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심판진이 한 말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쨌든 야구 안에서 그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결국에는 그때 그 상황을 돌아보면은 박혜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김태경 선수의 입장에서 풀이하면은 나는 투수고 투수가 피치 클락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이 피치 클락은 지금 켜졌고 스위치 온이 됐고 시간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에서 던지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김태경 선수의 입장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 기간이 심판진이 와서 캠프 기간에 설명도 했고 여기에 대한 문의도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타자에게도 이제 공간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타자에게도 준비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야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에 비유하면 될까요? 복싱을 보면은 딱 땡 시작했을 때 땡 하자마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땡 하면은 서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서로 주먹을 네. 딱 겨누면서 그런 다음에 딱 하는 경우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공이 딱 울렸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달려가서 뭐 니킥하지 않죠. 네,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서로 이거 한번 뭐 주먹을 맞대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의 기본적인 룰이에요. 네.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이 이거를 조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 대대됐을 때 네. 이러고 있다가 타석 들어서 빨리 틀었어.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투수가 그럼 던져 사인을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볼 데드가 아니라 계속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네. 최소한 타자와 투수가 서로 준비를 마치는 그 무언의 신호를 그렇죠. 서로 나눕니다. 네. 이게 야구룰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피치 클락이 생겼다고 해도 이 야구룰의 기본을 깨트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의 적용은 받는다. 이 룰 안에서 들어가서 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투수는 그 초시계 안에 던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타자는 이 시간이 8초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피치 클락에 팔이 새겨지기 전까지 이 타격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던지는 게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타자가 피치 클락이 8초가 됐는데 타격 준비를 마치지 못했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스트라이크 하나를 그렇죠. 먹습니다. 네, 투수는 2초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던지지 못했어. 그럼 그러면? 볼 하나를 먹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아직 박혜민에게는 자기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김태경 선수는 너무 이 피치 클락 시간에만 메모리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해해요. 이거 정말 좋은 모의고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샘플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진짜 앞으로 이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투수든 타자든 이 피치 클락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투수들도 이제 나에게 피치 클락이라는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게 있지만 타자에게도 저만큼의 공간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내가 그것에 어떤 서로 준비가 되는 시간을 잘 조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네. 타자도 그럼 어떡하지? 나는 근데 숨도 못 쉬고 서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거죠. 모두가 한번 알 수 있게 됐고 네. 만약에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 뭐 심하게 난 건 아니었습니다만 벤클이 없이 넘어갔으면은 또 이게 이렇게 많이 회자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벤클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에 논점은 이 피치 클락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맞습니다. 돕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좀 벗어난 게 있어요. 너무 이게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걸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피치 클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유용한 예시였다. 아주 좋은 그 예시였고 과정이, 예. 시범 경기에서의 벤클이라는 건 사실 좀 웃기고 말이 안 되지만 네.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팬들도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그리고 선수들과 코치들도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좀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 현장에서는 뭔데 이런 건 어린이날 뱅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좀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네. 그렇게 돼서 뭐 일단은 이걸 통해 가지고도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 피치 클락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캠프 기간에 심판진과 코칭 스태프가 좀 여러 가지 토의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눴고 제가 썰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썰전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자, 오케이. 타자는 8초가 되기 전까지 타격 준비를 마치면 돼.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투수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투수의 시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서 심판진의 대답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요. 네. 이제부터 이 부분을 활용하는 투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 타격 코치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네. 현실적으로 타자가 네. 정말 100%의 집중을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5초 정말 길어야 5초 가량이다. 근데 지금 8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 최소 8초잖아, 최소 8초. 그러면은 이거를 두고 타이밍 싸움을 하는 투수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나올 것이고 신인급보다는 역시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이걸 갖고 놀 거란 말이죠. 네. 예전에 이제 정우람 선수가 홀딩. 정말 진짜 이거 끝없는 홀드가 끝없는 견제 진짜 네. 보고 있으면 네. 언제 할 거야 야구를. 물론 이제 또 올드 팬분 계시면 예전에 성준이라는 투수가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만약에 박한이와 성준이 만나면 그 경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같은 있었는데. 삼성이긴 했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LG 팬분들은 이거에 대한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네. SSG 정동윤 선수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동윤 선수가 보면은 템포를 빠르게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늦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할 때 한계점은 있죠. 이제 피치 클락이 그렇죠. 생겼으니까 네. 그 피치 클락의 시간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만 던지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시간이 떨어지는 거는
투수도 의식을 하자면 이제는 타자도 의식을 하게 돼요. 아시겠지만 외야 이제 가운데 외야 한가운데도 이제 피치 클락이 네. 작용이 됩니다. 그 타자는 그걸 보면 되고 투수는 이제 백스탑 뒤에 있는 피치 클락 그 시계를 보면 돼요. 같이 떨어지죠. 그거는 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피치 클락을 활용한 투수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지금 시범 경기에서도 LG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SSG와 문학에서 상대했을 때 정동윤 선수가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 피치 클락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버저비터 예고한 투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버저비터 네. 예고한 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 같은 경우에도 손이 이제 공이 손에서 떠났으면 된 거잖아요. 맞아요. 0이 됐더라도 공이 날아가고 있는 건 여전히 인플레이라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 백보드에 NBA는 이제 불이 빡 들어오죠. 맞아요. 그래서 꽝 들어가면 그건 인정이 되는 득점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또 그렇게 농구처럼 활용을 하려고 의식을 갖고 있는 버저비터를 노리고 있는 투수들도 나올 것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네.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땐 팀에서 한두 명 정도는 그렇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투구 밸런스가 좋고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G로 한정지으면 저는 임창규 선수 그렇죠. 정도면은 네, 충분히. 임창규 선수 정도의 이런 노련함과 이런 능숙함이라면은 어쩌다 한번 진짜 이런 거죠. 버저비터로 직체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버저비터로 90km 컵을 던지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타자는 말리기가 쉬워요. 굉장히 말리기 쉽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타이밍 싸움을 하는 모습도 다가오는 25시즌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이 피치 클락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KT 우규민 선수 같은 경우 이미 예고했습니다. 네, 뭐 버저비터 얘기도 한 데다가 워낙에 볼넷 안 주기로 유명한 투수이고 네. 이 투수가 만약에 그 피치 클락을 이용한 타이밍 싸움까지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투수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무기를 하나 얻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늘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쩌다가 한번 이용해버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투 스트라이크 놓버리면은 타자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가만히 있어 그냥 원볼 먹겠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하는 거는 타자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타자는 또 타이밍이 끊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괜히 팔 아프게 하나 던져서 볼 던지느니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그런 거 있잖아요. 투 스트라이크 먼저 딱 차지하고 나면은 관성적으로 하나 빼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먹겠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전략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피치 클락이 처음에 도입된다 했을 때는 이거를 두고 투수들이 스트레스를 받겠다. 투수들이 어려워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라는 이 종목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게 이런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도 투수들과 타자들이 끊임없이 머리 싸움을 하고 또 타이밍 싸움을 할 거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LG 트윈스의 불펜에서도 이제 이런 걸 활용할 만한 베테랑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불펜 엔트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로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시범 경기 때 이 선수가 여기서 막 볼넷을 너무 막 내주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보셨고 야, 이 선수가 또 이 선수 했네. 이거 굳이 이걸 말로까지 채워놓고 막았어야 했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불펜의 승리조, 추격조 초반에는 어느 정도로 좀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범 경기 내내 LG 야구를 보신 분들은 그냥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딱 경계선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가 엔트리, 이 정도까지가 추격조, 이 정도까지는 필승조. 이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시간대가 근데 이게 평일 오후 1시면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저희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필승조, 승리조는 김광률, 김진성, 백승현, 박명근 그리고 장현식 그렇죠.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 5명의 승리조로 25시즌을 맞이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추격조는 김영우, 이유찬, 우강훈, 김유영, 김대현 정도로 추격조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엔트리로 이제 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염경엽 감독은 여기에서 우강훈이라는 선수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짝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조와 추격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뉘었는데 이게 사실상 시범 경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리조에 들어간 선수들은 기복이 덜했고 좀 꾸준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광률 선수는 실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로는 채웠으나 실점을 하지 않는다. 7점은 피했죠. 그리고 백승현 선수는 시범 경기 한 경기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를 했고 무엇보다 1차 캠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박명근 선수도 확실히 23시즌 초반의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체인지업의 발전을 또 증명을 했고 김진성 선수야 뭐 말해 뭐했고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점이 있는 경기도 있었지만 홈런을 맞은 경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뭐 가장 최근 2년 동안 LG에서 큰 역할을 한 불펜 투수니까 이 중에서도 김영우 선수도 이제 물론 자책점이 0이긴 한데 그 불펜에서도 자책점이 1점대, 2점대, 3점대들이 우르르 있고 10점대, 20점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불펜은 뭐 이닝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 약간 양극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김영우 선수도 이게 굉장히 쓸 때가 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투구를 좀 보여줬고요. 네,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육성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장 이 선수를 필승조에 넣진 않지만 이 선수를 1군 엔트리에 두고 있는 거는 이 선수가 조금 편한 상황에서 점수차가 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등판 기회를 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계단을 밟게 하겠다. 계단에 오르게 하겠다. 이 말은 편한 상황에서 나왔어. 1군 데뷔전을 치렀어. 그 모습이 좋아.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 거기서 또 괜찮아. 조금 더 어려운 상황. 또 괜찮아. 그러면 승리조. 근데 승리조 가서 무너졌어. 그럼 다시 리셋. 다시 편한 상황.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계단을 밟아가면서 이 선수를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런 지금 방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염경엽 감독의 신조죠. 신조.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백승현 선수, 뭐 박명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유영찬 선수, 유영찬 선수가 가장 적당한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23년도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유영찬 선수는 1군 경험이 없는 그리고 뭐 딱히 뭐 최상위 라운드에서 지명되지도 않은 그런 선수였지만 내부 평가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정말 좋은 공을 던진다. 이 선수는 이 구위를 유지하면은 1군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내부 평가를 받는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유영찬 선수를 23시즌에 편한 상황부터 하나씩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착역은 필승조였고 지난해에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흡사한 과정을 밟게 한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유영찬 선수의 복귀 시점 대략 한 6월 달로 보고 있다고 하던데.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투구 프로그램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을 잡았다. 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오늘의 이제 요번 컨텐츠의 마지막 소식으로 또 마무리로 뭐 정말 큰 기획을 가지고 보장액을 다 주면서까지 영입을 한 바로 장현식 선수. 지금 마무리 투수로 원래 자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발목 쪽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게 이탈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했는데 장현식 선수가 준비가 거의 다 됐다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장현식 선수는 이미 그 NC전 시범 경기 마지막 2연전에 맞춰서 1군에 합류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희가 지금 1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강설 취소된 그 어제 경기인데 어제 취소가 안 됐으면은 어제 경기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제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불펜 피칭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장현식 선수는 내일 3월 20일 퓨처스리그 경기에 등판할 계획입니다. 뭐 그 경기 소화하고 이제 개막 엔트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바로 개막 2연전부터 마무리를 맡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또 봐야겠죠, 상황을. 굳이 현재 시점에서 확률을 놓고 보면은 일단 개막 2연전은 9회를 장현식 선수가 맡는 게 아니라 세이브 상황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집단 마무리 스타일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뭐 김강률이 될 수도 있고 김영우가 혹시 또 될 수도 있고 김영우는 좀 낫죠. 그러니까 좀 쉬운 상황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김진성이 될 수도 있고 김광률이 될 수도 있고 백승현이 될 수도 있고 박명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장현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열어놓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LG 트윈스의 불펜이 작년에 그 타노스 딱 하고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그 이후로 어쨌든 다시 뭐 다시 회복시켜 놓고 사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구색은 좀 맞춰져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작년에 정말 크게 정말 되었었잖아요. 트윈스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작년에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을 해서 좀 영입까지 준비가 좀 된 듯하니 LG 트윈스 팬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작년처럼 막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기들은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다가온 시즌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제 그 야수 쪽에서도 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 야수 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야구는 풀스윙입니다.